누구한테는 아 비트코인 안 오르네, 시장이 뭐 망했네, 재미없네, 얼었네, 빙하기네 할 수 있지만 그런 동결기간이 계속돼서 지연이 되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한테는 어떻다? 자, 그러면 내년도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이번 달은 우리가 이제 뭐 멤버십 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인이슈 이제 정규 방송에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주식 코인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심어 드릴 겁니다. 우리 코인이슈 방송이 뭐 코인이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만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차트 긋고 뭐 1분봉이 어떻고 지금 뭐 매수를 해서 손절을 치고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4배, 뭐 5배, 뭐 100배 막 롱숏 던지는 마진하는 방송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2023년도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바이든 물가 오름세 둔화 통계 인플레 완화 진전 초기 신호. 바이든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가가 지금 정점 찍었네, 이렇게 떨어졌네, 요거 생색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어느 정도 뭐가 좀 심경 변화가 왔을까요? 제노파 연준 의장이 뭐 좋은 얘기도 나왔고 바이든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기사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랑스 우리 마크롱 대통령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과 회담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 너무 안 좋지 않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반도체 법안 요거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유동성을 찍어낸다고 야 비트코인 오른다 가자 하셨던 이런 뭐 방송들이나 뭐 기사들이나 이런 뷰를 보신 분들 많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딱 터졌을 때 코인이슈가 어떤 말씀 드렸었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런 기사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은 내용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비판하는 이유.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반도체 섹터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야 미국이 삼성을 밀어준대 반도체 법안.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뭐예요? 중국에는 수출이 안 되고 뭐 중국에는 뭐 기술력 이전이 안 되고 해주는 것보다 규제하는 게 더 많아. 규제하는 게. 근데 반도체가 우리 중국 본토랑 홍콩이랑 둘이 합치면 거의 60% 이상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중국이랑 놀지마 하는 얘기들이 삼성한테는 좋아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좋은 얘기일까? 아니죠.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뭐 중국과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서로 적대적으로 무역이나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서 신흥국가들 아니면 영미권 국가들 짐을 어떻게 해요? 떠넘기는 꼴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뭐냐면 BBB 법안이라고 더 나은 뭐 재건 바이든이 그 작년에 하려고 했던 그 법안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자, 물가를 낮추자, 공화당 이제 그 통과를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좀 줄이고 만든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까?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싫어할까?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을 위한 법이에요. 미국이 반도체 시장 섹터를 다 가져가기 위한 법이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도 안다. 결함 있는 거 인정하겠다. 미세 조정 방안이 있어. 좀 영미권 국가들이나 좀 주변의 그 협력 국가들이 반발을 하니까 알겠어, 우리 좀 수정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면은 지금 전기차 이렇게 부품으로 들어가는 뭐 니켈이나 뭐 코발트나 구리나 요런 그 원자재들을 중국이 거의 시장의 한 80% 이상
수출을 그 뭐랄까 중국이 이렇게 구리를 뭐 생산이 뭐 많이 나오고 뭐 에너지 그 뭐랄까 천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원자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를 칠레에서 갖고 와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재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장에 유통을 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칠레, 멕시코 쉽게 말해서 그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니켈, 코발트를 재공정하는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거의 70% 80% 이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멕시코나 칠레 이런 애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 안쪽이래요. 미국이 자기네가 다 만들겠대. 애플이고 뭐 테슬라고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들 다 들어와 콜을 했죠. 중국 부품 안 쓸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급망이 막히게 되네요. 그것도 있지만 미국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 원자재 가격 천정부지로 솟겠죠. 전기차 재료의 거의 70-80%를 중국이 재공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걸 안 쓴다?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일까? 물가를 낮추는 법안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는 이유가 뭘까?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 국민들이 물가를 막 너무 높아가지고 낮춰주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라 무슨 법안이다?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는 법안이다. 물가 더 올라갑니다. 중국 거 안 쓴다? 중국 부품들 안 받는다? 미국에서 다 만든다? 가능할까? 물론 그 다른 국가들한테 받으면 가능하겠지. 뭐 멕시코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으니까. 물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비싸게 받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들 가격 더 올라갈 겁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한 거? 아니죠. 정치적인 목적이 더 뚜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2023년도는 물가 하락은 어떻게 된다? 물가는 서서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점점 떨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막 물가 뭐 CPI가 막 3% 4% 상반기에 절대 못 나온다. 드라마틱한 물가 하락은 안 나온다. 그러면 2023년도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물가가 막 쉽게 빠져가지고 막 금리를 낮춰도 되는 그런 장면들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거기다가 내년부터 어떤 이슈 이거를 무기화시켜서 각 국가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무기화할 거다. 비트조아님 식량. 이번 연도 천연자 뭐 에너지였으면 내년에는 식량입니다. 식량이에요. 우리 그 천연가스 말씀드리면서 비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비료포대 없어가지고 작물을 지금 수확을 못하고 막 그랬던 거.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물가 하락하는 거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요게 뭐를 뜻하냐면 1980년도 7, 8, 9 거의 한 50년도도 마찬가지였지. 거의 한 4, 50년을 전세계 반도체를 1위를 찍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전세계 시가총액 100위 안에 다 들어있었어. 얘네 은행들 뭐 반도체 기업들 우리 하나하나님 일본이죠. 1970년대. 근데 그 일본 전세계 1등을 이끌고 가던 반도체 뭐 수출이며 자동차며 뭐 메모리칩이며 이런 것들 다 1등을 찍었는데 얘네들을 다 죽이고 인텔이 1등으로 갔죠.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밀어줬어? 그때 탄생했던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이죠. 한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지금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중국을 죽인다는 겁니다. 중국을 죽이면서 수혜를 받는 국가는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게 한국인지 대만인지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까지는 좀 딥하게 들어가니까 우리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뭐 주식을 하시거나 코인을 하시거나 어떤 국가나 이런 정치적 이런 이슈들을 다 캐치를 하셔야 돼. 자, 다우지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내년도 이건 주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코인도 주식이랑 똑같이 가. 우리 뭐 코인판이 주식이랑 뭐 달라요 하시는데 뭐 다르기는 하지. 다른 것들이 많은데 하드포크고 아니면 뭐 디파이고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세터들이 간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도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된 아이템 장착한 코인 기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분간 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중에 요거 한 곳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회복을 했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냐면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정도야. 그 말은 뭐예요? 하락장을 거의 안 겪었다. 이번 연도 막 그 하락장이네 힘드네 뭐 주식 코인 뭐 하시는 분들 막 밥도 못 먹네 그러죠. 근데 요거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하락이 없었다. 다우지수죠. 다우존스 30개 산업평균지수 이런 식으로. 다우지수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뭐 캐터필러라고 얘네들이 이제 건설, 광산, 뭐 장비, 가스 엔진, 공업용 가스 터빈 뭐 생산 요런 것들 뒤집어지는 그냥 미국에 그냥 전통 기존에 있는 금융 강자들, 금융이 아니라 이제 강자 기업들 다우지수에 다 있죠. 그리고 또 유가기업, 원유기업, 정유회사, 쉐브론 있죠. 그리고 투자은행 1등 JP모건, 정유업계, 뭐 바이오업계 이런 애들이 있는 게 다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에 제일 많이 투자했던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중심 애플, 테슬라가 아닌. 지금 나스닥은 얼마나 회복했죠?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똑같이 한정된 유동성이 있는데 그 유동성에서 다우에 있는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승을 많이 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못했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코인 사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섹터가 바뀐 우리 제롱파워님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미국 주식해? 너 뭐해? 나 애플 샀어. 나 테슬라 샀어. 절반 이상이 그랬죠. 10명 중 8명은 애플 아니면 테슬라죠. 근데 지금은 그거 사면 안 오른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거? 필수 소비재. 경기가 어렵고 이자 내는데 너무 힘들고 급급하다 보니까 소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여야 돼. 근데 우리가 먹는 쌀, 밥, 뭐 코카콜라 아니면은 진짜 필요한 이런 당장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뭐 식자재 기업들, 식량 기업들, 정유업계, 기름 파는 이런 그 기업들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TX 사태 안 터졌다고 하면 이런 거 안 터졌으면은 우리 코인 시장도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랑 비슷해요? 기술주 중심, 미래 기술주, 나스닥이랑 비슷하죠. 우리 코인 시장 역시도 수급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FTX 사태 아니었어도 상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비트코인 안 오르네, 시장이 뭐 망했네, 재미없네, 얼었네, 빙하기네 할 수 있지만 그런 동결기간이 계속돼서 지연이 되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한테는 어떻다? 그냥 내가 야무지게 현금만 딱 담아놓고 계속 담는 시간이 늘어난다. 좋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너무너무 좋다.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러면 얼추 이젠 짚어드렸죠. 종목부터 이런 것들. 자, 요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코인이슈 방송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말씀 안 드려요. 뭐 멤버십 그 방송도 아니고 안 집어드려요. 자, 미국 3분기 GDP 잠정치 2.9%. 우리 미국 GDP는 3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해. 어떻게 나눠서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요런 식으로 뭐 예상치 뭐 이렇게 뭐 바뀌기도 합니다. 어차피 한국어니까. 이번에 3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3분기에 속보치가 나왔는데 2.6% 성장이 나왔죠.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미국 킹달러에서 킹 GDP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두 달 뒤면 기사 이거 보시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잠정치가 더 올랐습니다. 2.6에서 2.9로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은 지금 어떻죠? 원유 가격 너무 비싸. 천연가스 너무 비싸. 무역 수지, 경상수지
상황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경상수지든 뭐 무역수지든 적자 날 수밖에 없어. 기축통화니까. 그래도 무역수지의 적자 폭을 미친듯이 줄였어. 왜 줄였죠? 미국은? 달러가 강세죠. 강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수입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얼마 전에 우리 메이시스 백화점 매출 뒤집어지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비 지출이 작년보다 2% 더 나왔어. 코로나 때 돈 미친듯이 찍어냈을 때보다 더 많이 팔렸어, 소비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은 아직 먹고 살만하다. 소비가 아직 된다. 달러가 강세니까 평소에 유럽에 런던에 가가지고 아파트 부동산을 10억짜리 봤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달러 강세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10억 하던 집이 6억이네 5억이네.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자산들, 금융 자산들, 부동산 자산들 싹 다 담아내는 게 누구예요? 미국. 미국은 성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내년에도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 몇천 명 수천 명 학자들이 2% 굳이 나올 필요 없다. 3%로 올리자. 싸울 겁니다. 치고받고. 요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 세계 자본들이 내년에 투자를 하게 될 건데 어디로 몰릴까? 한국으로 몰릴까? 아니면 뭐 대만으로 몰릴까? 뭐 중국으로 몰릴까? 아니면 미국으로 몰릴까? 채권이든 상품이든 그 나라 경제 성장이 나오고 성장이 좋게 나오네. 무역도 좋네. 당연히 내년에는 미국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본이 몰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몇 달 전이었나요? 한 3달 됐나요? 달러 스마일 기억나시는 분 1번.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다른 코인 방송 보신 분들은 겸상이 안 돼. 자, 달러 스마일 뭐라 그랬죠? 그림까지 기억.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데 미국이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다. 어떨 때다? 경기가 침체되고 힘들어서 달러가 강세다. 왜? 힘드니까 안전자산으로 달러 모여야겠네. 미국으로 어떻게 해요? 달러가 모입니다. 자산이. 반대로 미국이 너무 잘 살아. 경제성장률이 미국 혼자 막 단독적으로 나와. 그러면 달러가 모인다. 왜? 잘 살아도 달러가 모이고 달러가 강세고 못 살아도 달러가 강세다. 못 살 때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잘 살 때는 미국으로 잘 되니까 쏠린다. 달러 스마일. 이래서 달러 강세가 아직 안 끝났다.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인 이슈는. 자, 그러면 내년도 누가 힘들고 누가 괜찮을지 나올 수 있겠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요거는 예외가 있어. 단 변수가 있어. 뭘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적으로 막 싸우죠. 지금 수출 안 되니 뭐 너네 제품 안 쓸 거야. 정치적 무역적으로 계속 싸워. 고래끼리 싸우면 고래 싸우면 뭐 새우등 터진다 얘기하는데 고래끼리 싸우면 새우 말고 낙지 뭐 오징어는 수혜를 받아. 왜 수혜를 받을까? 말도 안 되는 거 껴붙이려니까 힘드네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최근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나라로 많이들 유입이 됐어. 이 나라가 누굴까?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이 나라로 엄청 많이 들어갔어. 누굴까? 미국이랑 무역하기 위해서. 한국, 인도, 베트남, 우리 달걀 동동님 역시 멕시코. 멕시코의 중국 기업들이 미친듯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 멕시코는 뉴질랜드랑 멕시코, 미국이 3자 어떻게 돼요? 너네 우리 무역 관세 매기지 말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 중국 기업인데 미국한테 물건 팔고 싶어. 관세 매기는 것 때문에 못 팔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중국 기업들 멕시코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미국과 중국 싸우면 어떻게 돼요? 멕시코 같은 기업 국가들은 수혜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이 성장해도 멕시코나 이런 미국과 중국 싸우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은 제외하고 내년에 자산들은 어디로 또 몰린다? 미국으로 몰린다. 저번 강의 언급했었네요. 복습이 중요해. 그래서 복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반도체 왜 싸우고 어떻게 될 거고 누가 앞으로 뭐 한국이 어떻게 될 거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투자도 그렇고 코인 투자도 그래. 우리가 따로 막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생활에서 시장 장을 보다가
아 이거 괜찮네. 근데 이거 이 제품 어린애들이 좀 많이 쓰겠네. 내 지갑에 현금을 열게 하는 이런 제품이면 남들도 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그런 관련된 뭐 코인 주식이랑 뭐 기업이라던가 코인이나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어. 갑자기 추워졌어. 패딩을 막 입기 시작했네. 패딩은 어떨 것 같고, 아 지금 이렇게 추워지면은 유럽에서 지금 뭐 천연가스나 그 원유 가격이 한파가 아직 안 와서 가격이 낮았는데 요거 가격 올라가겠구나. 요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에는 어떤 주식을 담을지, 어떤 코인을 담을지 요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